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한참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네. 청문회가 있는 날은 다운로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뭡니까? 로드맵. 로드맵? 네. 또 김무성 신당. 뭐부터 하실래요? 로드맵. 로드맵. 네. 무슨 로드맵이에요? 촛불 시위에 나가보니까요. 예. 탄핵되는 날, 금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민주당의 로드맵은 뭡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앞으로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내 주요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지금 국민들은 이것을 또 한편으로 궁금해한다. 예. 그러니 조만간 민주당의 전국 구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로드맵이라는 게 탄핵 후에 또 정치 상황, 대선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또 앞서 나간다 그런 얘기 말할수록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탄핵이 되잖아요. 그 순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아니 야당 지지자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 사항을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예. 맞는데 첫 번째 당헌 당규를 손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 예.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를 손질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예. 모임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모임을 해서 대선 경선 룰을 지금 조율해야 됩니다. 그건 꼭 대선 주자가 아니어도 대리인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대선 주자의 의중을 예. 100%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이나마 역산을 해서 탄핵이 가결된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2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경선을 마친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 준해서 그것을 압축해서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전국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예, 예. 서너 개씩.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미리 대선 주자들과 협의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안보, 경제.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 기조를 가져갈 건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로 지금 전국 운영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고 있고 식물 정당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원하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룰 세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각자 주장이 다를 텐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간격이 되게 커요. 클 수밖에 없고 예. 각자 유불리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룰 미팅이. 근데 지금은 2달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 국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당내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빨리 그것을 좁혀나가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네. 네. 공개하면 또 시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룰 미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예, 예. 결국은 또 기자들이 쓰는 것은 또 싸우는 모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또 붙일 가능성도 많은데 예. 어쨌든 조속히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혼란은 당연히 있을 수도 네. 있겠죠. 그래요. 사실 다른 당은 생각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당이 어떻게 로드맵을 짜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생각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있을 거고.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신당을 입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참다 안 되면 탈당 후 신당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가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당을 한다는 것은 우선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 그다음에 외부 세력,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신당 창당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금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신당은 도대체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보통 대선을 앞두고 분당이나 분열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분열을 하지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상 비박계에서 김무성계에서 최순실의 남자 8명 찍어서 공개 발표했고 또 친박은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은 이건 뭐 때만 되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뭐 50명이 모였네, 60명이 모였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선을 탔다. 그래서 분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김무성뿐만이 아니고 유승민도 같이 나가야 뭐 신당이 나가는 거지. 김무성만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의미 있는 발언을 들켰어요. 본인이 해가지고 뭐냐면 유승민 탈당 안 하면 연대 안 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연대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이 나오면 연대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존에 제가 계속 박지원 대표 마크맨을 하면서 했던 국민의당과 비박의 연대 내진 합치는 거.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 이걸 했는데 이것을 눈치 없이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실현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치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듯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제2의 3당 야합 같은 것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박계 데리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뭐 중도 세력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보수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저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박지원 대표하고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무성 신당은 오늘 입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는 제2의 3당 야합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론합니다.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천억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친박들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명국 의원이 그거 국고 귀속해라. 그걸 뭐 친박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 니네도 먹으면 안 돼. 국고로 귀속해. 이제 이런 발언하는 거죠. 친박들은 당 간판만 바꿀 것 같고요. 새누리는 그냥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박들은 뛰쳐나와서 무슨 당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당을 만들려면 가장 큰 조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비박의 대선 후보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유승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이 실질적으로 유승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내가 만들 테니 선장을 해달라. 이건 탈당해서 이제 대선 주자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4.19든 87년 6월 항쟁이든 이런 국민적 정치적 진출 혁명 시기에 꼭 그 열매를 우리가 규탄했던 세력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죽 써서 뭐 주는 꼴은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의주시할 인물은 김무성, 박지원 등이다. 자, 저 지금 친박과 비박의 어떤 당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비박의 이야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박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거죠. 이 당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자 비박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탈당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당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을 해산했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현재 새누리당의 재산이 약 5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총선 때 쓴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통합진보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됐잖아요. 이때 다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당법 48조 2항에 있어요. 의무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자질에서 해산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규정이 달라요. 정당법 48조 1항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정당,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새누리당의 이런 당규에 따르면은 이게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 청산위원회에서 결국은 자녀재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뭐 채무 변제하고 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이 국고에 다 당 해체하고 나머지 국고에 다 환수하자, 귀속시키자라고 비박에서 굉장히 되게 당당하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또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비박계가 지금 친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탄핵에 동참했다. 니네 안 했지?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비박 김무성을 비롯한 이 비박들도 원래 박근혜 부역 세력 핵심 세력이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을 단죄할 완장을 비박계에 주지 않았어요. 예. 국민들이 비박까지 친박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네. 근데 아까 정 의원님 유승민이 그럼 비박의 유일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래도 나한테도 안 됐다고 봐. 아니 근데 김무성이 창당하면 이분들은 굴러갈 확률이 높지 않아요? 같이? 그래도 그분들은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경선에도?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와 같이 탈당한 그런 그분들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서는 전혀 현재로서는 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비박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미 거기는 적어도 그 두 그룹 사이에서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완전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네요. 이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요. 네. 또 이재호 전 의원이 하는 또 당도 있잖아요. 늘푸른 왜? 푸른 한국당이지. 푸른 한국당. 푸르등딩당 하여튼 있어요. 그것도 있죠. 남경필 그룹이 있죠. 이게 이 사람들도요. 모래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자 대결이 될 수 있어요. 대선. 이 앞 집산도 눈여겨봐야 되고. 불가능하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2개, 정의당까지 5개네 그러면. 네. 더민주는 이게 쪼개질 일은 없겠죠? 왜 쪼개질 일이 없어? 있어요? 지금 제3지대 제3지대로 나갈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헌을 고리로? 개헌. 그럼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은 민주당 이탈파, 비박, 국민의당 이것이 제3지대거든요. 네. 세 세력이 합치는 거죠.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의 키워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규 광고입니다. 자, 우포의 향기. 화장품 광고네요. 우포야. 예, 백옥주사 못지않은 미백과 뽀얀 피부를 위한 편백 수딩겔이 준비되어 있고요. 태반 주사 저리 가라 보습과 피부 개선에 편백 아토겔이 있답니다. 또 프로포폴 못지않은 근육 회복과 릴렉싱에 좋은 편백 테라피 겔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블랙헤드도 좋다 그러네. 어린이한테도 좋고. 네. 이번 주말 12월 17일 날 청정구역 콘서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콘서트? 청정구역 콘서트. 네, 연말 콘서트. 예. 여기서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우와. 합니다. 예. 이 우포의 향기 사장님께서 화장품 50개를 협찬해 주셨네요. 그래요? 예,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지난번 또 오셨을 때 안가의 공기청정기 지금 보시죠 저거 99만원짜리입니다. 네, 남의 거 얻어갖고 살아. 여기서 얻어받아서. 저거 증정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혹시 공기청정기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하고. 두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대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네. 자동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네. 아유. 네이버에서 우포의 향기를 검색하시거나 www.donnfit.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포를 왜 하나? 이 창녕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포의 향기 많이 검색해 주셔서 화장품 그리고 공기청정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막년에 해요? 막년에는 막년에 하고요. 정치 알바 콘서트도 한번 해야지. 어디서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언제 있다고 해? 만들어서 해야죠. 저도 광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 1개 정도가 되겠네요. 수, 목, 금 계속 강연이 있는데요. 예. 목요일 날 혹시 모르겠어요. 문경 시민희망연대 강연이 있습니다. 점촌 문화아톨. 저녁 7시고요. 울산시당 강연이 있어요. 네. 울산 종하체육관 오후 7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네. 이 시대 참 공개인으로서 네. 공개 일정을 공개합니다.
강연도 하시면서 네. TV 조선도 나가세요. TV 조선 어떡하 그랬어요? 나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안 나간대요. 냅둬요. 그렇게 하는 게 또 몸값이 더 올라갑니다. 아유, 냅둬. 좋은 아니, 안 전략을 하는 나가면 거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땅을 치겠지. 역사는 멀리 길게 보고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길게, 지금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봐니까 나가야지. 길게 보고 그럼 길게 보니까 안 나가야 하시기를 되지. 바랍니다. 저도 광고할래요. 네, 저 하세요. 토요일 날 촛불 지금 홍보단에서 부산 간다는데 한번 금토 가볼까? 지금 부산 좋죠. 사람들이 누가 가면 씨앗 호떡 사준다고 게시판에 올려놔서 아시아도터. 마음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네. 청와대까지 계속 행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대한문으로 모여주세요. 네. 근데, 혹자들은, 어쨌든 탄핵이 됐으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촛불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숫자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다. 닥치고 감시. 이럴 때는 그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 토요일 날 현수막을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수막을요? 어떻게 바꾸나요? 저는 그 헌재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싶거든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란 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아니, 압박할 필요가 예를 있죠. 들면 그런 컨셉으로 예. 한번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압박이든 응원이든 아니면 뭐 예의 감시든 예의 주시든 뭐 예.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괜찮을 것 같지 뭐 않아요? 고민을 응원이 할것 같아요. 압박이 되는 거지. 그쵸, 응원. 예, 응원이면 좋죠. 예. 응원을 심하게 하면 그게 압박이 되거든. 그게 제일 무섭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검찰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수사에 손 뗀 것 같죠? 다 특검을 넘기고. 사실상. 사실상, 네, 그렇죠? 사실상. 네. 자, 그러면 검찰 수사 어떻게, 잘 됐다고 보세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까? 네. 애초에 처음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비해서는 네. 최종적으로 볼 때는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한 것 같고, 물론 결과적으로 조응천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권력의 힘이 빠지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뭐가 나왔다고 해서 성과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권력이 살아있을 때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명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그런 수사, 뭐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의 그런 공범으로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정호성 녹취 파일 일부가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우성 녹음 파일이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뭐냐? 듣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가 되냐 안 되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검보 중에 이제 대변인격을 갖고 있는 이철규 특검보인가요? 예, 특검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은 대국민 보고가 있어요. 예.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된다면 더욱더 여론을 더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규철 특검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네요. 상황에 따라 공개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쓴 거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그래서 정호성이가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잔말 말고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관례에 없으니까 기자회견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라. 라고 했고 그것도 좀 이제 난처하다라고 했더니 이게 누가 상관이고 도대체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지시를 하는지 참 알 수 없는데 그 후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요. 예. 부랴부랴 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4주인가요? 연속적으로 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최순실 씨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에게 그렇게 막말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실제로 갑자기 잡았는데 12시간 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잡혔는데 그 후에 정말 연후에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보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야기했던 거, 정호성과 공범이다, 박근혜는. 안종범하고도 공범이다. 조원동하고도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뇌물죄는 따로 놓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인데 사실 헌법재판관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보수적인 판단을 여기서 보수적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볼 때 좀 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견해라고 보면 되는데 얼마나 보수적으로 사안을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탄핵 사유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이게 탄핵 심리 절차 자체가 탄핵 심판의 심리 절차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규정되기 때문에 증거조사도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럼 특검 수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거는 헌재 뇌물? 영향력을 줄까요? 당연히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텐데 특검 수사는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시한이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특검 조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또한 종합적인 최종 결과 발표와 그 기소가 아니더라도 특검법 12조에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인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특별히 이번 특검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화해서 이제 헌재에 제출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부가, 필요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가기관 등에 그런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탄핵 사건 심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증인 혹은 참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용실 원장이라고 한다든가 또 청와대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조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특검에서 불러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거기 세월호 7시간도 들어가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이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에서 특히나 수사의 대상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정보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만 아는 사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종편 욕도 많이 좀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종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이 드러난 사실도 있고 새로이 등장한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이제 불러서 자초지종을 정확히 들어야 결국은 특검이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하고는 못 베일 것 같아요. 다 해야죠. 특검이 사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검찰 수사한 것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세세한 진실까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특검을 기대하는 것이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특검은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돌파해내야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병우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하든 간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특검에 지금까지 검찰 나온 것만 가지고 리피트 어게인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대통령 수사.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거부했지만 특검 수사까지 거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대통령도 아니냐. 직무 정지된 상태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일만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직무가 정지된 건데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안 된다고 했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답니다. 특히나 이제 내란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도 대통령이 직무 행사를 방해하지 말자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거니까. 그런데 탄핵소추 안의 가결로 인해서 직무가 지금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국정을 수행하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국정 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 수사 못한다? 이 논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관저로 가면 되잖아. 네? 관저. 그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와도 안 받겠다고. 그건 방문조사잖아요. 그것도. 방문조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네, 쳐들어가. 안 나오면 쳐들어가면 되잖아. 우리 말도 있잖아.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노래 한번. 근데 특검으로 와서 수사를 받으면 포토라인에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방문조사로 할 것 같은데. 근데 방문조사 했다가는 여론이 과연 그거를 수용할까요? 그래요. 뭐 포토라인에 서지 않더라도 이제 뭐 시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제 결국은 청사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 그럼 이거는 뭐 정치권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청사가 아니죠. 특검 사무실이죠. 특검하고 특검 사무실로 청와대.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거기 뭐 대로변에 있는 데라. 사람들이 다 알죠. 아 그렇네요. 제3의 장소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 제3의 장소 뭐 안가얘기도 그리고 네. 사진 기자들은 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뻗치게 할 거야. 몇 날 며칠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 찍겠죠. 근데 뭐 그 조사만 검찰 청사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제3의 장소잖아요. 근데 제3의 장소도 어디든 그 대통령을 2번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에서. 쉽지 않죠. 그럼 한 번 불러서 밤샘 조사? 요즘에는 예전에는 밤샘 조사 많이 했는데요. 야간 되면은 동의서를 받아요. 이 시간 이후에 조사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대통령을 받고 합니다. 싫어하면은 못하는 거네요. 싫어하면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인권 차원에서. 그래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고현우 중고차 그리고 크로이즈 홈페이지와 웹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업체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탄핵 이야기로 해봅시다. 광고 듣기 전에 대통령의 대면 조사 혹은 뭐 소환 조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 그 헌재에서 재판을 할 때 대통령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 출석했는데 안 날 가능성 거의 100%. 그때 네. 노 대통령이 네. 나간다 그랬대요. 아, 그래요? 논쟁하겠다고. 그래서 말렸답니다. 아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김기춘이랑 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논쟁하겠다 그랬는데 말려서 대리가 나갔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논쟁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뭐 3분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거기는 대리인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노 대통령도. 네, 그랬으니까. 상관없고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김기춘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출석한 그런 그 피소추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죠. 신분할 수 있다. 즉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그걸 오히려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논쟁하고 싶다 이거 말씀하셨다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당사자가 피소추자가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한번 날짜를 다시 정해요. 재판 날짜를. 근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제적으로 이제 그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김기춘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법사위원장이 김기춘이었으니까 김기춘이 검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김성동이란 말이야. 권성동. 권성동. 네. 헷갈려 김선동이랑 권성동이랑. 권성동인데 권성동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할 수 있겠냐뿐 아니라 제대로 하겠느냐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그럴 네. 때 그 상대편 파트너였잖아요. 간사였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찝찝해? 예. 그 다음번에 하는데 물어보려고 네. 전화해서. 근데 결국은 이것은 개인의 그런 어떤 성향을 떠나서 어쨌든 국회가 탄핵을 한 거고 국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권성동도 아마 찬성의 표결을 한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예. 비박계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표시나도록 티나게 사보타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선의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어때요? 법률가의 자부심이 네. 통할까요? 여기서? 그럼 이게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기록도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이거를 허투루 하지는 못할 겁니다. 본인은 또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사실 대중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물론 지역구로 한정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그 기회를 10분 활용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헌법재판소법 52조 뭐 이런 데 규정이 다 자세히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님은 어때요? 혹은 민주당은 권성동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들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총리나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큰 대세 물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충실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누리 보면 아주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한번 이쪽으로 왔던 사람, 아닌 사람.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거든. 그때 법사위원장을 왜 새누리 줬냐 이거야. 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여야 합의로 하는 건데 네.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다른 뭐 상임위도 중요합니다만 국회의장하고 된 거 아닌가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여당일 때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그때도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관례화돼가지고 2당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뭐 2당이 뭐 법사위를 맡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걸 다시 뭐 붙일 수는 지금 없고. 청문회 위원장도 아주 미치겠어요. 김성태.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불편한 부분들은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때문에. 왜 양보를 왔다 갔다래. 양보가 특기가.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네.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할 차례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정말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가습기 살균 조사 때 민주당이 맡아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간 거죠. 가습기 살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관례가 어디 있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우병우입니다. 우병우가 뭐 오냐 안 오냐 뭐 말도 많고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국회에 정식으로 자기가 나간다고 안 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그 네티즌 수사대가 등장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장이 김성애 보좌관이야 지금. 그래서 제 이름보다 지금 그 손혜원 보좌관 김성애가 더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 걱정하니까 마포 근처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 나가도 마포는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이 자기 전화번호를 까고 맨 처음에 현상금 200 걸어서 이게 시작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또 누가 돈을 많이 했더라?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500 묻고 정봉주 의원도 300 더 묻어가지고 1000. 그래서 저도 100만 원 쏘겠다고 했는데 우병우 국회 출석하겠다는 연합뉴스 촉보가 뜨자마자 닫았어요. 근데 2,000 정도까지 모였대요. 그래서 저도 100만 원 보내려고 했더니 계좌가 막혔어. 그래서 오늘 정봉주 의원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병우가 나온다면 이제 이 돈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본부 거기에 기부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 어디 있는지 그 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2천만 원 모였다는데 왜 1,200만 원만 주려고 그래야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 퇴진행동 거기에 기부하겠다. 근데 거기가 뭐 집회도 사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무실 운영 경비가 없을 정도로 좀 쪼달린대요. 이상호 기자는 어떻게 해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어렵다고. 지금 모금해서 많이 후원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도 10만 원 쐈어요. 거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금하면 또 제 후원금 얘기 해야 되지 않아요? 후원금 꽉 찼다면서요, 뭐. 그 얘기 재밌잖아. 뭐야? 꽉 찬 거. 예. 기록이야, 기록. 뭐야?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1억 3천만 원이 4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가 아니고 축하 나는 아닌가요? 그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어깨에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이거 왜요? 어떡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돈을 보내온 거예요. 의정활동 잘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보답해야죠. 근데 잘하면 되는데 잘하시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3만 원, 4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되게 두렵더라고 사실은. 열심히 안 하시면은 참, 죽는 거지. 예. 그런데 이게 10만원까지는 다 돌려받잖아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닫혀있는 분들 더민주에 한 7분 되더라고요. 꽉 근데 차서.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그분들 좀 해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호 의원 있잖아요. 네. 김영호 의원이 300만 원밖에 누구? 들어온 게 없대요. 누구? 김영호 의원 서대문. 서대문에. 예. 그래서 김영호 의원 좀 도와주라고.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 올리셨더라고요. 거지 갑이 박주민이고 거지 을이래요. 본인은. 그래, 하여튼 뭐, 민주당에 열일이 하는 자, 의원들 근데 많으니까. 김민기 의원 있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김민기 의원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 그래서 김민기 의원, 손혜원 의원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좀 트위터도 좀 써주고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사양을 하더라고. 그렇게 더 훌륭해 보여. 그래요. 김민기 의원도 많이 도와주시기 민망해요. 바랍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그렇고,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문재인 쪽 사람들만 문재인 쪽에서 돈을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그 후원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 대표님이 누구를 도와달라고 한번 이렇게 트위터 쓰고 올리면 글을 확 차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대중성도 좀 모자라고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일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 대표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돈을 걷는 거는 저는 진정한 그 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찬 분들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 인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많은 걸 보여줬으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더민주 열일하신 다른 의원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병우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사실은 조롱인 거잖아요. 조롱이죠. 세상금 걸고 하는 거. 네티즌들이 무슨 안경도 씌웠다가 벗겼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게임이 돼버렸어. 이게 포켓몬 같아. 같은 법률가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라의 녹을 그동안 쭉 먹었고 청와대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조롱까지 받는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이 조롱의 원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을 테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후에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 검찰 수사를 대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나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하자 레포터라인에 서서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제 그 노려보는 이른바 그 레이저 발사 그 장면이 굉장히 또 분노를 자았고 여기에 더해서 수사 받다가 조사 받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팔짱을 끼고 걸터 앉아가지고 보고 또 이제 그 후배 검사들은 오히려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법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이냐,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 처벌이 가능하냐까지도 이거는 법적인 부분의 문제고요.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과 관계없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좀 해볼까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성장 포럼 연설문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마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5대의 문제점들 보면 뭐가 있냐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보는데 위장전입은 이게 조금 너무 이것 때문에 아예 고위공직에서 제외한다는 건 너무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야지 안 하지. 예? 그래야지 안 하지. 그건 그렇죠. 근데 만약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작가도 위장전입 한 적 있어요? 저 있죠. 언제 있어요? 시골에서 여기 서울 올라왔을 때 주소 옮기기 귀찮아갖고 그냥 놔뒀거든. 그거 나도 그런데? 그 위장전입 아니야? 그게 뭐지? 어디 시골에다가 뒀다고? 예. 그게 무슨 위장전입이에요? 실제로 안 사는데 가면 위장전입 아니에요? 위장 전입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안 빼온 거는 위장 전입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렇지. 저도 가짜로 나도 따기를 대학교에 빼가는 거지. 시골에 그냥 주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전입 아니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위장전입 이후로 탈락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대환 한나라당에서 정말 난리를 쳤고 근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기들은 위장전입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통과돼 버렸거든. 그 이대 총장 하셨던 분, 그분. 장상. 그 이후에. 장대환 다 그런 이유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거 위장전입 조금. 왜 어처구니가 없어, 그게. 아니, 위장전입은 과거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거 그냥 관례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 작가 관직에 욕심 있어요? 저 전혀 없어요. 저는 다 포함하면 돼요, 5개. 뭐지, 5개가? 몰라. 논문 표절. 논문 표절은 없네. 오. 예. 너무 딴 적이 없으니까 때문에 하기를.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지금 문 대표가 하는 것은 준비 단계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아까 왜 정청래 의원님이 로드맵 얘기했지만 네. 지금 대권 주자들 로드맵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공약 다 들어야 돼요, 지금. 공약. 네. 갑자기 2달 지나서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선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12월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7월이야.
그런데 저는 아주 오늘 걱정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거 지지율이랑 이거 지금 이재명 시장이랑 지금 안희정 지사랑 문재인 전 대표 이 얘기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냅둬야지 뭐 어떻게 해요. 냅둬야 돼요, 그냥? 근데 지금이야 뭐 사실은 뭐 툭닥툭닥 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마 이 경선 룰 만들 때 아마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저는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현역 의원은 누구 편을 들거나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때 그랬죠.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 대선 경선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못하죠. 경선은 이게 이제 제가 뭐 당직 같은 거를 내려놓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기준이라면 못하죠. 그러면 저만 할 수 있어요. 네, 저만 종횡무진 그냥.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걸 룰을 만들었어요. 그거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냐는 다시 한번. 차후에 규칙을 정하기 나름인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현역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공개 지지를 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공개 지지하면 경고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대통령은 좀 다르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나요? 어디서 근데 결정하나요? 이제 그게 룰 만들면은 그 룰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겠지 또 다. 근데 정청래 의원님께 심각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 편 들 건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계속하면 내가 나가겠다. 네. 뭐 어디 당을 나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가겠다. 네. 아니 왜 나한테 당을 나가세요? 누구를 지지하냐 자꾸 물어보냐. 나는 나를 그거 지지한다. 왜 서명하지 못하게 그런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 아니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나가냐고 안 나가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묻지 마라. 누구 있어요? 응. 둘 중에 아니, 뭐 제가 그 셋 중에 한 명 보기에는 있어요? 내가 이 예리하게 딱 보면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뭐야. 정했어? 아니 마음속에 네. 심지는 있지만 네. 그거를 굳이 내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말하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는 그리고 있지만 그 그런 거를- 심지가 흔들리는. 그런 것을 묻더라도 저렇게 심지가 흔들린다고 왜곡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죠. 자꾸 그런 거 묻지 마라.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지지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죠? 아니요. 손은 말처럼 이게 뭐 좀 재밌게 경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쭉 가면 이전투 현상이 또 일어날까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이 후보자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궁금해. 모르죠 뭐. 다들 낙관하나? 후보로 뛰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가지 그럼요. 않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거기 100%요, 다. 그런 전원. 게 없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뜁니다. 내가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2, 3, 4등, 5등 후보들은 내가 역전할 수 있다. 나는 역전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죠. 질 줄 알면서 나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난 참 걱정이 참 많은데 이 경선을 해서 그 떨어진 2등, 3등, 4등이 1등을 돕나요? 도와야죠. 도와야죠.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다른 때는 도왔어요? 네. 항상? 소극적으로 돕느냐 적극적으로 돕냐만 있는 거죠. 다 돕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샌더스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죠. 힐러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후보자들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뛸 테니 나를 지지했던 분들 정말 열심히 떠달라고 본인들이 흡수를 해야 돼요. 김영삼이 예전에 그 무주 9천도까지 뛰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지자들 좀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김영삼 있죠. 대통령이 그건 상당히 멋있는 거예요. DJ한테 졌지만 난 열심히 뛰겠다. 그래서 뛴 거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정의원한테 묻지만 말고 손 의원님은 있어요? 저야 뭐 맨날 언론에 다 나오죠. 그런데 요새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제가 과연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것이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손혜원 의원이야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 이미 뭐 다 선언하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당대회 룰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놓고는 못하겠죠. 근데 그때 그건 글쎄 그렇게 또 준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자고. 그건. 그래, 그래, 그건- 지금 저는 사실은 홍보위원장을 이번에 총선 끝나고는 안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대선까지 하셔야죠. 그런데 네.
이 경선도 지금 문제고.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게 걱정이 하나가 되는 게 이 문 대표님이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아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저한테 요청이 올까? 그것도 되게 걱정이 돼요. 근데 그거가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부분으로 일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총괄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니, 본선에서 홍보위원장 잘하시면 되지 뭐. 근데 그게 항상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캠프하고 당하고. 근데 지금 저는 아주 걱정 중에 하나가 문 대표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문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캠프하고 당이랑 이원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어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제가 좀 진단을 해볼게요. 지난번 대선 때 이해찬 당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각자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변수가 등장하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를 수행할 수 없었죠. 예. 거기서부터 당 조직이 상당히 깨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어느 대선이더라도 후보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요. 그리고 명함장사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손혜원 의원만 딱 떼놓고 본다면 홍보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그것은 자리 확보는 뭐 지금도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자리보다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문 대표 지지율이요. 48%였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근데 지금 그 문 대표님이 강조하는 그 외연을 넓혀야 된다는 거 지금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요. 지금 같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 후보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그 판을 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 대표 48%는 대선 득표율이고 경선할 때 지지율은 그거 아니었어요. 네, 당연히 그거 아니죠. 훨씬 낮았죠. 근데 3파전이 되면 어떡하냐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3파전을 각오는 하고 우리가 대선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보면 3파전이 그다지 별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가야겠죠. 네. 근데 지난 2012년 그 경선이랑 또 다른 거는 그때는 지금 같은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게이트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또 이 하이에나들이 많이 와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뜯어갈 사람들도 많죠. 이게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무당층이 있잖아요. 무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30-4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난 지금 상황에서 무당층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참 신기해. 왜 많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예. 박근혜 싫지만 니네는 못 찍겠어 이거거든.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반기문 쪽으로 다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아니죠. 지금 이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이재명 시장을 끌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그 무당층입니다. 기반에다가. 이거 되게 무서워요. 두렵고, 사실 저는. 손수호는? 뭐요? 누구 편이에요?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여보세요. 전 정치 진짜 몰라가지고. 국민당이라고요? 네? 국민당이라고요? 국민. 그럼 일단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 저는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저 다시 좀 질문해 주실래요? 네, 누구 지지해요? 저 이동형을 지지해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속으로 누구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있죠. 속으로 있어요? 있죠. 끝나고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은 근데 민주당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죠. 예. 언제 입당할 거예요, 근데? 네? 언제 입당할 거예요? 전 정치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왜? 예. 아무나 다 하는 게 정치야, 해. 에이. 내가 봤을 땐 대통령 해도 잘할 것 같아. 네? 박근혜보단 잘할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혹시 못다한 말 있습니까? 벌써 다 됐어요? 네, 다 했어요. 예. 아까 조금 더 했다고 지금 조금 덜 하시려고. 약속이 늦어서 그래요, 지금. 본인이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어. 하여튼. 가요, 그러면. 예. 이 야밤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오늘 세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정치 알바 말고, 더미주 공식 팟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당 것도 서울시당 팟캐스트도 나왔지 않습니까? 서당캐. 어때, 재밌어요? 일단은 다운로드 수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 좋았습니다. 네. 많은 다운로드 수는 저희는 뭐 아직 반도 못 따라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공식 팟캐스트 또 서당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항상 탑 10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당캐 이름 재밌네요. 서당캐? 근데 팟빵 댓글에는 욕이 많더라고. 왜요? 왜? 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캐. 진짜 서당캐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자,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개같이 감사하고. 틀리면 어때? 네. 개같이 들리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 토요일날 현수막을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수막을요?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헌재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싶거든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란 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빠가 필요가 예를 있죠. 들면 그런 컨셉으로 예. 한번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압박이든 응원이든 아니면 뭐 예의 감시든 예의 주시든 뭐 예.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괜찮을 것 같지 뭐 않아요? 국민들이 응원이 할것 같아요. 압박이 되는 거지. 그쵸, 응원. 예, 응원이면 좋죠. 예. 응원을 심하게 하면 그게 압박이 되거든. 그게 제일 무섭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검찰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수사에 손 뗀 것 같죠. 다 특검을 넘기고. 사실상. 사실상 네, 그렇죠. 사실상. 네. 자, 그러면 검찰 수사 어떻게 잘 됐다고 보세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까? 네. 애초에 처음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비해서는 네. 최종적으로 볼 때는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한 것 같고, 물론 결과적으로 조응천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권력의 힘이 빠지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때 뭐가 나왔다고 해서 성과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권력이 살아있을 때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명문을 남기긴 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그런 수사, 뭐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의 그런 공범으로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정호성 녹취 파일 일부가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우성 녹음 파일이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뭐냐? 듣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가 되냐 안 되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검보 중에 이제 대변인격을 갖고 있는 이철규 특검보인가요? 예, 특검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은 대국민 보고가 있어요. 예.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된다면 더욱더 여론을 더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규철 특검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네요. 상황에 따라 공개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쓴 거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그래서 정호성이가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잔말 말고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관례에 없으니까 기자회견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라. 했고 그것도 좀 이제 좀 난처하다라고 했더니 이게 누가 상관이고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지시를 하는지 참 알 수 없는데 그 후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요. 부랴부랴 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4주인가요? 연속적으로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순실 씨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에게 그렇게 막말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실제로 갑자기 잡았는데 12시간 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잡혔는데 그 후에 정말 연후에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보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야기했던 거, 정호성과 공범이다, 박근혜는. 안종범하고도 공범이다. 조원동하고도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뇌물죄는.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
뭐 국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당내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빨리 그것을 좁혀나가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네. 네. 공개하면 또 시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룰미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결국은 또 기자들이 쓰는 것은 또 싸우는 모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또 붙일 가능성도 많은데, 어쨌든 조속히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혼란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사실 다른 당은 생각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당이 어떻게 로드맵을 짜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생각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또 하나 뭡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신당을 입에 올렸어요. 그리고 참다 안 되면 탈당 후 신당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가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당을 한다는 것은 우선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 그다음에 외부 세력,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신당 창당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금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신당은 도대체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보통 대선을 앞두고 분당이나 분열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분열을 하지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상 비박계에서 김무성계에서 최순실의 남자 8명 찍어서 공개 발표했고 또 친박은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은 이건 때만 되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50명이 모였네, 60명이 모였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선을 탔다. 그래서 분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무성뿐만이 아니고 유승민도 같이 나가야 신당이 나가는 거지. 김무성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의미 있는 발언을 들켰어요. 본인이 해가지고. 뭐냐면 유승민 탈당 안 하면 연대 안 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연대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이 나오면 연대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존에 제가 계속 박지원 대표 마크맨을 하면서 했던 국민의당과 비박의 연대 내진 합치는 거.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 이걸 했는데 이것을 눈치 없이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실현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치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듯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제2의 3당 야합 같은 것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박계 데리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중도 세력 이렇게 새로운 보수.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저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박지원 대표하고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무성 신당은 오늘 입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는 제2의 3당 야합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론합니다.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1,000억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친박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명국 의원이 그 국고 귀속해라. 그걸 친박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 니네도 먹으면 안 돼. 국고로 귀속해. 이제 이런 발언하는 거죠. 친박들은 당 간판만 바꿀 것 같고요. 새누리를 그냥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박들은 뛰쳐나와서 무슨 당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당을 만들려면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우리 방송에 나갈 때쯤 한참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있는 날은 다운로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뭡니까? 로드맵. 로드맵? 또 김무성 신당. 뭐부터 하실래요? 로드맵. 무슨 로드맵이요? 촛불 시위에 나가보니까요. 탄핵되는 날, 금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민주당의 로드맵은 뭡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앞으로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내 주요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지금 국민들은 이것을 또 한편으로 궁금해한다. 예. 그러니 조만간 민주당의 전국 구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로드맵이라는 게 탄핵 후에 뭐 또 정치 상황, 뭐 대선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그 또는 앞서 나간다 그런 얘기 말할수록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잖아요. 그 순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아니 야당 지지자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 사항을 그래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예. 맞는데 첫 번째 당헌 당규를 손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 예.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를 손질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예. 모임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모임을 해서 대선 경선 룰을 지금 조율해야 됩니다. 그건 뭐 꼭 대선 주자가 아니어도 대리인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대선 주자의 의중을 예. 100%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이나마 역산을 해서 탄핵이 가결된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뭐 2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경선을 마친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 준해서 그것을 압축해서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전국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예, 예. 서너 개씩.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미리 대선 주자들과 협의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뭐 안보, 뭐 경제,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 기조를 가져갈 건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로 지금 전국 운영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사실상 뭐 분당 상태로 가고 있고 뭐 식물 정당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원하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룰 세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각자 주장이 다를 텐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간격이 되게 커요. 클 수밖에 없고 예. 각자 유불리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룰 미팅이. 근데 지금은 2달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장 큰 조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비박의 대선 후보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유승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김무성이 예. 실질적으로 유승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내가 만들 테니 선장을 해달라. 이건 탈당해서 이제 대선 주자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4.19든 87년 6월 항쟁이든 이런 국민적 정치적 진출 혁명 시기에 꼭 그 열매를 우리가 규탄했던 세력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죽 써서 뭐 주는 꼴은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의주시할 인물은 김무성, 박지원 등이다. 자, 네. 저 지금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 당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비박의 이야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친박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거죠. 당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자 비박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탈당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당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을 해산했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현재 새누리당의 재산이 약 5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총선 때 쓴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예. 통합진보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됐잖아요. 네. 이때 다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당법 48조 2항에 있어요. 의무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자질해서 해산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규정이 달라요. 네. 정당법 48조 1항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정당,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새누리당의 이런 당규에 따르면은 이게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 청산위원회에서 결국은 자녀재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뭐 채무 변제하고 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 따라서 지금 뭐 이 국고에 다 당 해체하고 나머지 국고에 다 환수하자, 귀속시키자라고 비박에서 굉장히 되게 당당하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또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비박계가 지금 친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탄핵에 동참했다. 니네 안 했지?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비박 김무성을 비롯한 이 비박들도 원래 박근혜 부역 세력 핵심 세력이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을 단죄할 완장을 비박계에 주지 않았어요. 예. 국민들이 비박까지 친박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네. 근데 아까 정 의원님 유승민이 그럼 비박의 유일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그래도 그건 나한테도 안 됐다고 봐. 아니 근데 김무성이 창당하면 이분들은 굴러갈 확률이 높지 않아요? 같이? 그래도 그분들은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경선에도?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와 같이 탈당한 그런 그분들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서는 전혀 현재로서는 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비박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미 거기는 적어도 그 두 그룹 사이에서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완전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네요. 이제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요. 네. 또 이재호 전 의원이 하는 또 당도 있잖아요. 늘푸른 왜? 푸른 한국당이지. 푸른 한국당. 푸르등딩 당. 하여튼 있어요. 그것도 있죠. 남경필 그룹이 있죠. 이게 이 사람들도요. 모래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자 대결이 될 수 있어요. 대선. 이합 집산도 눈여겨봐야 되고. 불가능하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2개. 정의당까지 5개네 그러면. 네. 더민주는 이렇게 쪼개질 일은 없겠죠? 왜 쪼개질 일이 없어? 있어요? 지금 제3지대로 나갈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헌을 골로? 개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은 민주당 이탈파, 비박, 국민의당 이것이 제3지대거든요. 네. 세 세력이 합치는 거죠.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의 키워드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규 광고입니다. 자, 우포의 향기. 화장품 광고네요. 우포야. 예, 백옥주사 못지않은 미백과 뽀얀 피부를 위한 편백 수딩겔이 준비되어 있고요. 태반 주사 저리 가라 보습과 피부 개선에 편백 아토겔이 있답니다. 또 프로포폴 못지않은 근육 회복과 릴렉싱에 좋은 편백 테라피 겔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블랙헤드에도 좋다 그러네. 어린이한테도 좋고. 네. 이번 주말 12월 17일 날 청정구역 콘서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콘서트? 청정구역 콘서트. 네, 연말 콘서트. 예. 여기서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예. 이 우포의 향기 사장님께서 화장품 50개를 협찬해 주셨네요. 그래요? 예,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지난번 또 오셨을 때 안가의 공기청정기 지금 보시죠 저거 99만 원짜리입니다. 맨날 남의 거 얻어갖고 살아. 여기서 얻어받아서. 저거 증정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혹시 공기청정기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하고. 두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대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낮았어요. 네. 자동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네이버에서 우포의 향기를 검색하시거나 www.donnfit.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포를 왜 하나? 창녕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포의 향기 많이 검색해 주셔서 화장품 그리고 공기청정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막년에 해요? 막년에는 하고요. 정치 알바 콘서트도 한번 해야지. 어디서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언제 있다고 해? 만들어서 해야죠. 저도 광고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 1개 정도가 되겠네요. 수, 목, 금 계속 강연이 있는데요. 예. 목요일 날 혹시 모르겠어요. 문경 시민희망연대 강연이 있습니다. 점촌 문화아톨. 저녁 7시고요. 울산시당 강연이 있어요. 네. 울산 종화체육관 오후 7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네. 이 시대 참 공개인으로서 네. 공개 일정을 공개합니다.
강연도 하시면서 네. TV조선도 나가세요. TV조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안 나간대요. 냅둬요. 이렇게 하는 게 또 몸값이 더 올라갑니다. 아유, 냅둬. 좋은 전략을 하는 거 나중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땅을 치겠지. 역사는 멀리 길게 보고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길게, 지금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봐니까 나가야지. 길게 보고 그럼 길게 보니까 나가야 되지. 바랍니다. 저도 광고할래요. 네, 저 하세요. 토요일 날 촛불 지금 홍보단에서 부산 간다는데 한번 금토 가볼까? 지금 부산 좋죠. 사람들이 누가 가면 씨앗 호떡 사준다고 게시판에 올려놔서 아시아도 마음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네. 청와대까지 계속 행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대한문으로 모여주세요. 네. 근데, 혹자들은, 어쨌든 탄핵이 됐으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촛불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다. 닥치고 감시. 이럴 때는 그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되는데 얼마나 보수적으로 사안을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탄핵 사유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이게 탄핵 심리 절차 자체가 탄핵 심판의 심리 절차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증거조사도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럼 특검 수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거는 헌재 뇌물? 영향력을 줄까요? 당연히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텐데 특검 수사는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시한이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특검 조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또한 종합적인 최종 결과 발표와 그 기소가 아니더라도 특검법 12조에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인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있어. 특별히 이번 특검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화해서 이제 헌재에 제출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부가, 필요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가기관 등의 그런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탄핵 사건 심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증인 혹은 참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 원장이라고 한다든가, 또 청와대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조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특검에서 불러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거기 세월호 7시간도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이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에서 특히나 수사의 대상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정보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만 아는 사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종편 욕도 많이 좀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종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이 드러난 사실도 있고 새로이 등장한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이제 불러서 자초지종을 정확히 들어야 결국은 특검이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하고는 못 베일 것 같아요. 다 해야죠. 특검이 사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검찰 수사한 것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세세한 진실까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특검을 기대하는 것이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특검은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돌파해내야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병우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하든 간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특검에 지금까지 검찰 나온 것만 가지고 리피트 어게인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대통령 수사.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거부했지만 특검 수사까지 거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대통령도 아니잖아. 직무 정지된 상태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일만 못하는 거지. 그렇죠. 예, 직무가 정지된 건데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답니다. 특히나 이제 내란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도 대통령이 직무 행사를 방해하지 말자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거니까. 그런데 탄핵소추 안의 가결로 인해서 직무가 지금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국정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국정 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 수사 못한다? 이 논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관저로 가면 되잖아. 네? 관저. 그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와도 안 받겠다고. 그건 방문조사잖아요. 그것도. 방문조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가면 되잖아. 우리 말도 있잖아.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노래 한번. 근데 특검으로 와서 수사를 받으면 포토라인에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방문조사로 할 것 같은데. 근데 방문조사 했다가는 여론이 과연 그거를 수용할까요? 그래요. 뭐 포토라인에 서지 않더라도 이제 뭐 시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네. 근데 이제 신당을 한다는 것은 우선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 예. 그다음에 외부 세력,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예. 신당 창당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금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신당은 도대체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보통 대선을 앞두고 분당이나 분열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분열을 하지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상 비박계에서 김무성계에서 최순실의 남자 8명 찍어서 예. 공개 발표했고 또 친박은 혁신과 통합. 이 혁신과 통합은 이건 뭐 때만 되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뭐 50명이 모였네, 60명이 모였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선을 탔다. 예. 그래서 분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김무성뿐만이 아니고 유승민도 같이 나가야 뭐 신당이 나가는 거지. 김무성만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의미 있는 발언을 들켰어요. 본인이 해가지고. 뭐냐면 유승민 탈당 안 하면 연대 안 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연대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이 나오면 연대하겠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존에 제가 계속 박지원 대표 마크맨을 하면서 했던 국민의당과 비박의 연대 내진 합치는 거.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 이걸 했는데 이것을 눈치 없이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실현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치 탈당을 고대하고 있는 듯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제2의 3당 야합 같은 것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박계 데리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뭐 중도 세력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보수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저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박지원 대표하고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김무성 신당은 오늘 입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는 제2의 3당 야합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추론합니다.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한 네. 1,000억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친박들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명국 의원이 그 국고 귀속해라. 예. 그걸 뭐 친박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 네. 니네도 먹으면 안 돼. 국고로 귀속해. 자, 이제 이런 발언하는 거죠. 친박들은 당 간판만 바꿀 것 같고요. 네. 새누리로 그냥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박들은 뛰쳐나와서 무슨 당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당을 만들려면 가장 큰 조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비박의 대선 후보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유승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이 네. 실질적으로 유승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는 내가 만들 테니 선장을 해달라. 이건 탈당해서 이제 대선 주자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4.19든 87년 6월 항쟁이든 이런 국민적 정치적 진출 혁명 시기에 꼭 그 열매를 우리가 규탄했던 세력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죽 써서 뭐 주는 꼴은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의주시할 인물은 김무성, 박지원 등이다. 자,
네. 저 지금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 당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비박의 이야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친박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당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자 비박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탈당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당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을 해산했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현재 새누리당의 재산이 약 5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총선 때 쓴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통합진보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됐잖아요. 네. 이때 다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당법 48조 2항에 있어요. 의무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자질해서 해산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규정이 달라요. 네. 정당법 48조 1항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정당,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새누리당의 이런 당규에 따르면은 이게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 청산위원회에서 결국은 자녀 재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채무 변제하고 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국고에 당 해체하고 나머지 국고에다 환수하자, 귀속시키자라고 비박에서 굉장히 되게 당당하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또 짚고넘어야 될 부분은 비박계가 지금 친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탄핵에 동참했다. 니네 안 했지?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비박, 김무성을 비롯한 이 비박들도 원래 박근혜 부역 세력, 핵심 세력이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을 단죄할 완장을 비박계에 주지 않았어요. 예. 국민들이 비박까지, 친박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네. 근데 아까 정 의원님 유승민이 그럼 비박의 유일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그래도 그건 나한테도 안 됐다고 봐. 아니 근데 김무성이 창당하면 이분들은 굴러갈 확률이 높지 않아요? 같이? 그래도 그분들은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경선에도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와 같이 탈당한 그런 그분들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서는 전혀 현재로서는 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비박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미 거기는 적어도 그 두 그룹 사이에서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완전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네요. 이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요. 네. 또 이재호 전 의원이 하는 또 당도 있잖아요. 늘푸른 푸른 한국당이지. 푸른 한국당. 푸르등딩 당이 하여튼 있어요. 그것도 있죠. 남경필 그룹이 있죠. 이게 이 사람들도요. 모래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자 대결이 될 수 있어요. 대선. 이 앞 집산도 눈여겨봐야 되고. 불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2개, 정의당까지 5개네 그러면. 네. 더민주는 이게 쪼개질 일은 없겠죠? 왜 쪼개질 일이 없어? 있어요? 지금 제3지대로 나갈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헌을 고려? 그럼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은 민주당 이탈파, 비박, 국민의당 이것이 제3지대거든요. 네. 세 세력이 합치는 거죠.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의 키워드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규 광고입니다. 자, 우포의 향기. 화장품 광고네요. 우포야? 예, 백옥주사 못지않은 미백과 뽀얀 피부를 위한 편백 수딩겔이 준비되어 있고요. 태반 주사 저리 가라 보습과 피부 개선에 편백 아토겔이 있답니다. 또 프로포폴 못지않은 근육 회복과 릴렉싱에 좋은 편백 테라피 겔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블랙헤드도 좋다 그러네. 어린이한테도 좋고. 네. 이번 주말 12월 17일 날 청정구역 콘서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콘서트? 청정구역 콘서트. 네, 연말 콘서트. 예. 여기서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예. 이 우포의 향기 사장님께서 화장품 50개를 협찬해 주셨네요. 그래요? 예,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지난번 또 오셨을 때 안가의 공기청정기 지금 보시죠, 저거?
저거 99만 원짜리입니다. 맨날 남의 거 얻어갖고 살아. 여기서 얻어받아서. 저거 증정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병원 수준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혹시 공기청정기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하고. 두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대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네. 자동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네. 아유. 네이버에서 우퍼의 향기를 검색하시거나 www.donnfit.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포를 왜 하나? 이 창녕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퍼의 향기 많이 검색해 주셔서 화장품 그리고 공기청정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막년에 해요? 막년에는 하고요. 저 어디서? 정치 알바 콘서트도 한번 해야지. 어디서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언제 있다고 해? 뭐 만들어서 해야죠. 저도 광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 한 개 정도가 되겠네요. 뭐 수, 목, 금 계속 강연이 있는데요. 예. 목요일 날 혹시 모르겠어요. 문경 시민희망연대 강연이 있습니다. 점촌 문화아톨. 저녁 7시고요. 울산시당 강연이 있어요. 네. 울산 종하체육관 오후 7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네. 그 이 시대 참 공개인으로서 네. 공개 일정을 공개합니다. 강연도 하시면서 네. TV도 손도 나가세요. TV조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안 나간대요. 냅둬요. 이렇게 하는 게 또 몸까지 또 올라갑니다. 아유, 냅둬. 냅둬. 좋은 아니, 안 전략을 나가면 하고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땅을 치겠지. 역사는 멀리 길게 보고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길게 얘기를 지금 제가 똑같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한참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네. 청문회가 있는 날은 다운로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뭡니까? 로드맵. 로드맵? 네. 또 김무성 신당. 뭐부터 하실래요? 로드맵. 로드맵. 네. 무슨 로드맵이에요? 촛불 시위에 나가보니까요. 예. 탄핵되는 날, 금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민주당의 로드맵은 뭡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앞으로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내 주요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지금 국민들은 이것을 또 한편으로 궁금해한다. 예. 그러니 조만간 민주당의 전국 구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로드맵이라는 게 탄핵 후에 뭐 또 정치 상황, 뭐 대선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그 또는 앞서 나간다 그런 얘기 말할수록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잖아요. 그 순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아니 야당 지지자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 상황을 그래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당헌 당규를 순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 예.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를 순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예. 모임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모임을 해서 대선 경선 룰을 지금 조율해야 됩니다. 그건 뭐 꼭 대선 주자가 아니어도 대리인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대선 주자의 의중을 예. 100%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이나마 역산을 해서 탄핵이 가결된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뭐 2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경선을 마친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 준해서 그것을 압축해서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전국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예, 예. 서너 개씩.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미리 대선 주자들과 협의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뭐 안보, 뭐 경제.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 기조를 가져갈 건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로 지금 전국 운영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사실상 뭐 분당 상태로 가고 있고 뭐 식물 정당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원하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룰 세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각자 주장이 다를 텐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간격이 되게 커요. 클 수밖에 없고 각자 유불리했다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룰 미팅이. 근데 지금은 2달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 뭐 국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당내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빨리 그것을 좁혀나가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네. 네. 공개하면 또 시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룰 미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결국은 또 기자들이 쓰는 것은 또 싸우는 모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또 붙일 가능성도 많은데, 어쨌든 조속히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혼란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사실 다른 당은 생각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당이 어떻게 로드맵을 짜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생각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신당을 입에 올렸어요. 그리고 참다 안 되면 탈당 후 신당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가동한 것 같아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봐니까 나가야지. 길게 보고 그럼 길게 보니까 나가야 되지. 바랍니다. 저도 광고할래요. 네, 하세요. 토요일 날 촛불 지금 홍보단에서 부산 간다는데 한번 그럼 더 가볼까? 지금 부산 좋죠. 사람들이 누가 가면 씨앗 호떡 사준다고 게시판에 올려놔서 씨앗 호떡. 마음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계속 행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대한문으로 모여주세요. 네. 근데 혹자들은 어쨌든 탄핵이 됐으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촛불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다. 닥치고 감시. 이럴 때는 그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 토요일 날 현수막을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수막을요? 어떻게 바꾸요? 저는 헌재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싶거든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란 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압박이든 응원이든 아니면 예의 감시든 예의 주시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응원이 압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응원. 응원이면 좋죠. 응원을 심하게 하면 그게 압박이 되거든. 그게 제일 무섭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검찰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수사에 손 뗀 것 같죠. 다 특검을 넘기고 사실상 그렇죠. 자, 그러면 검찰 수사 어떻게 잘 됐다고 보세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까? 네. 애초에 처음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최종적으로 볼 때는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한 것 같고, 물론 결과적으로 조응천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권력의 힘이 빠지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때 뭐가 나왔다고 해서 성과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권력이 살아있을 때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명문을 남기긴 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그런 수사,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의 그런 공범으로,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정호성 녹취 파일 일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호성 녹음 파일이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듣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가 되냐 안 되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검보 중에 이제 대변인격을 갖고 있는 이철규 특검보인가요? 예, 특검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은 대국민 보고가 있어요.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된다면 더욱더
여론을 더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규철 특검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네요. 상황에 따라 공개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그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쓴 거는 뭐였냐면 그 말 그대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그래서 정호성이가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잔말 말고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관례에 없으니까 기자회견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제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라. 라고 했고 그것도 좀 이제 좀 난처하다라고 했더니 이게 누가 상관이고 도대체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지시를 하는지 참 알 수 없는데 그 후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요. 부랴부랴 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4주인가요? 연속적으로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에게 그렇게 막말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실제로 갑자기 잡았는데 12시간 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잡혔는데 그 후에 정말 연후에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보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야기했던 거 정호성과 공범이다. 박근혜는 안종범하고도 공범이다. 조원동하고도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뇌물죄는 따로 놓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인데 사실 헌법재판관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보수적인 판단을 여기서 보수적인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볼 때 좀 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견해라고 보면.